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입니다. 대학 교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강사 등의 비정규 교수들은 교원의 법적 지위는 물론 최소한의 생활임금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의 비정규 교수들이 열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행정학과의 비정규 교수인 최성재 박사. 한 주에 6시간을 강의하는데 연봉은 1,600만 원가량.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부족하죠. 최저임금보다 부족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정페이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상대가 주에 최대 9시간이던 비정규 교수의 강의 시간을 올해부터 6시간으로 줄이면서 비정규직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상대의 비정규 교수는 전체 교수의 절반인 800여 명으로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만 할 뿐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주인과 하인 그 이상이 아닙니다. 교수 임용을 꿈꾸며 묵묵히 견디던 경상대의 비정규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 출범은 전국 대학 가운데 경상대가 10번째입니다. 교원 지위와 생활임금 보장, 고용 안정, 이를 뒷받침하는 강사법 개정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민주주의고 행평 원칙에 따른 21세기에 적합한 대학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이름과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는 최근 대학과 국회 추천위원들과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가야의 역사와 가야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가야의 맹주 금관가의 중심이었던 김해를 박민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김해엔 왕이 살고 있습니다. 가야의 맹주 금관가야의 출발점인 김수로 왕릉. 2000년 전 최고 권위를 누리던 왕의 무덤은 지금은 도심의 심장 한가운데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야 건국 신화를 간직한 구지봉.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구지가를 불렀던 아업 촌장 대신 비석만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조성되고 있는 대동 첨단 일반 산업단지. 철 생산과 무역으로 성장한 금관과야의 삶의 모습이 현재까지도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가 현대적 시간으로 재현됐습니다. 왕의 집무실인 태극정가, 수로왕의 처소인 가락정전을 볼 수 있는 곳, 김해 말고 또 있을까요? 상당히 강대국이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문화를 복원하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그런 흔적이 보여요. 가야사 복원을 통해 조금씩 금관과야의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가야는 이제 신비의 고대 국가가 아닌 정말 많은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 가야왕도 김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김해와 이웃해 있는 밀양과 창녕은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정책이 많아 논의를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밀양과 창녕의 지난해 관광객은 각각 1,200만 명과 590만 명입니다. 비공식 집계지만 도내에 쏘 손꼽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두 도시가 관광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밀양은 표충사와 얼음골 인근 단장면에 농촌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거점형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많은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우수한 또 역사 문화 전통에다가 밀양의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팔 수 있는 그런 융합 관광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밀양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항일 독립운동 거리를 조성하는 등 역사 문화의 관광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생태 휴양 관광 도시를 선언한 창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폐업한 부곡 하와이 재개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화항산과 부곡 온천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포늪가 따오기를 중심으로 창녕의 관광 브랜드를 높여 동남권 중심 관광 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관광객들이 창녕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태와 문화, 힐링의 거점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비아가의 복원을 통해 고대사를 아우르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밀양이 추진하는 농촌 휴양 관광지는 창녕 부곡온천 지구와 창녕이 추진하는 고대사 테마파크는 김해가야 테마파크와 중복되는 만큼 관광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밤 기온이 크게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이 절기답게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진주 15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 남해안 쪽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제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함안 14도, 창녕은 15도로 평년보다 4도나 낮게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5도, 고성 23도로 쌀쌀합니다. 거창은 12도까지 내려갔고요. 산청 14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 최고 기온 거창 25도, 남해는 24도가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거제 동쪽 해안에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대해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이전협의회는 그제 실무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대구, 전남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추가 이전 촉구 결의문을 내는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반기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추모 문화제가 그제 저녁 국회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추모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추모사에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고인을 기렸습니다. 한편 49제인 9일에는 가칭 노회찬 재단 설립계획을 담은 제안문이 고인이 영면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15회 함양 산삼축제가 10만이나 떠나는 산삼 여행을 주제로 어제부터 개막해 열흘 동안 함양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장 전역을 5개 10만이 마을로 꼽인 이번 축제는 10만이와 관련한 이색적인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합니다. 합천 이래공원에선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 대야성 전투에서 전사한 죽죽장군의 넋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제34회 합천 대야문화제가 나흘 동안 열립니다. 한국형 잔디 신품종 개발을 선도할 잔디 유전자원 보존원 준공식이 어제 사천시 성방음에서 열렸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인 14,000여 제곱미터의 터에 지은 잔디 유전자원 보존원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잔디 유전자원 600개체와 신품종 30개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잔디 보존원은 확보한 유전자로 신품종을 개발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요트협회 등이 주관하는 제6회 경남지사배 전국 요트대회가 어제 개막해 16일까지 통영해역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00여 명, 20척의 요트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통영 도남항에서 욕지도까지 항해하는 코스탈 레이스가 열리고 중립만에선 인쇼 레이스가 열립니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크루즈 요트 체험도 마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도당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북 김천에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이른바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당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공약에 반영한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일부터 노란 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올해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노란 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달 10,000원씩 지급합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시, 군 등과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해 소상공인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